자, 오늘 두 번째 분석 심리 이론, 유형이죠, 유형. 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 자, 인간관부터 보겠습니다. 인간관. 네, 전체적 존재. 인간은 하나의 전체로 태어나며 타고난 전체성. 이거는 일생을 통해서 분화되고 통합되어가는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둘째, 미래지향적이면서 성장지향적 존재.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긴 해요. 근데 미래와 목표와 가능성, 이걸 바라보면서 노력하면서 변화할 수 있는 존재. 세 번째, 가변적 존재. 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소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떤 그 집단 무의식, 그 씨앗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이거는 개인이 경험하는 그런 현상들, 이거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어, 그것들이 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정신구조가 변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점에서 프로이트랑 차이점이 있어요. 프로이트는 어떻게 생각했죠? 5세까지의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격, 정신구조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았는데 융은 그와 반대로 가변적 존재다.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랑 비교하면 얘는 좀 밝은 그런 심리 이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기본 가정. 무의식의 병리적 측면보다 창조적인 힘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정신 또는 성격은 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단순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전체를 이루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개인은 성, 공격성, 배고픔 이런 본능 외에도 개성화를 향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개성화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번째, 인간은 과거 때문에 행동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행동한다. 과거의 영향을 받기는 해요.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존재다. 다섯째, 인간은 과거 경험과 개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집단 무의식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선험적인, 그러니까 경험도 안 했는데 이미 그 가지고 그 느껴지는 그런 그 어떤 형상들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악마 아니면 부모, 뭐 신 이런 것들은 뭔가 인간이 경험을 안 해도 뭔가 이미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집단 무의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으로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그리고 이것도 그 사람의 어,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 아시면 되고요. 자, 주요 개념. 자, 유형은 성격 전체를 정신으로 보고 이를 의식, 무의식, 집단 무의식 세 수준으로 구분을 했다. 자, 프로이트랑 비교하면 어떻게 다르죠? 한번 말해보세요. 프로이트 세 개 뭐야? 그치,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여기는 전의식이 빠지고 집단 무의식이 들어갔죠. 자, 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식, 자아와 페르소나. 자, 의식은 개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정신의 부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순간, 내가 의식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의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순간이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에 해당하지. 정신의 매우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의식은 유아가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런 심리적 기능을 사용하고 내부 또는 외부로 의식을 향하게 하는 과정에서 점차 분화돼 간다. 자, 말이 어려운데 유아가 태어나서 처음 태어났을 때는 무의식 상태야. 그러니까 본능에만 충실한 상태야. 근데 점차 얘가 생각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누구야? 나잖아. 그럼 나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야. 그때 자아가 생겨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생겨나가지고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의식하고 있다는 거지. 그때 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아는 의식적인 지각, 기억, 사고, 감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식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의식을 지배한다. 자, 의식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 자아가 이렇게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의식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역할을 한다. 자, 인간은 자아를 통해서 자신을 외부에 표현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색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주체가 되는 게 자아라는 거야. 그럼 자아는 외부 세계가 요구하는 가치와 견해, 행동 규범을 자각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행동 양식을 취한다. 이 행동 양식을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 그럼 난 그 모습에 맞춰서 행동하기 위해서 어떤 가면을 써.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되게 모범적이고 성실한 그런 그 모습을 요구받고 있어. 그럼 나는 그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학교에서 되게 성실하게 임하게 되겠지. 그러면 나는 학교에 있을 때 그런 그 성실한 이미지라는 페르소나를 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페르소나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주위의 기대에 맞춰서 만들어낸 자신의 태도, 그리고 외부와의 적응에 생기는 적응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페르소나는 외부 세계랑 잘 원만하게 관계 맺을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신을 너무 은폐하고 그리고 이중적 성격을 형성하고 자신의 그 소외되고 고독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면모도 있다. 그래서 과도한 페르소나는 어, 안 좋을 수 있는 거지. 자, 둘째, 개인 무의식. 자, 융은 무의식을 개인이 의식하고 있는 것 너머에 미지의 정신세계라고 봤어. 그래서 여기 무의식은 살짝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야. 자, 무의식은 의식의 작용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기능하고 의식의 여러 가지 기능을 제시하며 의식에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자,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개인 무의식은 여기 부분이 프로이트랑 비슷하다는 거였어. 자, 개인의 경험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강도가 매우 약해 의식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의식되긴 했는데 그 내용이 중요치 않아 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정신 상태에 너무 해롭겠다 싶어서 자아가 이거를 의식에 머물지 않게 조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개인 무의식에 머무른다. 자, 개인 무의식은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 콤플렉스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콤플렉스가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작은 게 콤플렉스야. 아니면 내가 집안이 불우한 게 콤플렉스야. 이러면 그것과 관련된 감정, 기억, 사고, 지각 이런 내용이 한데 뭉쳐가지고 무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정서적인 색채가 강해. 그래서 무의식 보통 때는 무의식의 속에 숨어 있는데 콤플렉스와 관련된 자극이 오면 강한 정서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콤플렉스 건드리면 더 이제 흥분하게 되고 더 뭔가 좀 그 과민 반응하게 되고 이러잖아.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자, 개인 무의식 속에는 그림자라고 하는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자신은 그 사람, 내가 나라고 인정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야. 자, 다시.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순된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자, 그림자는 개인의 의식적인 자아와 상충되는 무의식적 측면으로 자아가 처음 그림자를 의식할 때 미숙하고 열등하고 부도덕하다. 그러니까 이게 나일 리 없다라고 이 자신의 일부러 받아들이기를 꺼려했던 그런 모습이 그림자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의식하지 않을 거고 이제 무의식 속에 던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체로 인간의 어둡고 사악한 측면에 나타내는 원형으로 사회에서 부정하거나 부도덕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를 써놨지.
자, 자신이 배려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은서가 있어. 자, 은서가 시험 기간만 되면 극도로 예민해져. 그러니까 평소 그 상냥하고 좀 배려심 넘치던 은서의 모습과 상반된 모습이지. 예민해져가지고 남한테 진짜 막 짜증내. 그럼 이 예민해진 모습에 은서 자신도 놀라. 그리고 아, 이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그 자신의 그 무의식 속에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이런 그 예민한 모습 이게 그림자야. 이 은서의 그림자. 그래서 이런 그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림자인데, 자, 개인의 무의식 속에 버려져 있어서 어, 분야의 기회를 잃어버린 심리적 특성이다. 그래서 그림자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를 표출한다면 생명력, 자발성, 창조성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자, 다음 집단 무의식과 원형. 자, 집단 무의식은 아까 말했듯이 인류 역사를 통해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 왔던 것이 유전을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와서 나에게 전해지는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씨앗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 안에 그런 씨앗들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씨앗은 어떻게 발현될지 이거는 씨앗이 땅에서 어떻게 발현될지 이거는 물을 얼마나 주느냐, 햇빛이 얼마나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 그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집단 무의식 원형이 다르게 발현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다르게 형성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것은 다양한 원형인데 이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 유형이다. 그래서 사람, 징후, 신과 악마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원형이다. 이런 원형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이고 선험적인 이미지. 선험적이라는 건 경험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다. 그래서 원형은 완전히 발달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뭔지를 알고 있진 않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하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그 씨앗이 발현이 되는 거야. 자, 원형은 서로 융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영웅의 원형이 있고 또 그 악마의 원형이 있어. 이 두 개가 나한테도 있고 너희한테도 있어. 근데 이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이 두 개가 결합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이 두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좀 무자비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서로 다른 원형이 결합되기도 하고 서로 다르게 발현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개개인의 성격이 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아니마와 아니무스. 자, 페르소나가 외부 환경과의 적응을 위한 외적 모습이잖아. 근데 이와 대조되는 내적인 성격이 있어. 이것이 아니마와 아니무스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 남성 안에는 여성의 여성성이 있고 여성 안에는 남성성이 있어. 그러니까 겉으로 남자는 남자의 모습이 기대되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페르소나를 끼고 살아야 돼. 여자는 여자 페르소나를 끼고 살아야 돼. 하지만 그 안에는 남자 안에도 여성성이 있고 여자 안에도 남성성이 있어. 그래서 여자 안에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 남자 안에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부른다. 그래서 남성적 속성은 이성이고 여성성의 속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자기와 자기 실현. 자, 자기는 집단 무의식 내에 존재하는 타고난 핵심 유형 원형이야. 그러니까 아기는 태어날 때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 태어나잖아. 어, 그러니까 모든 콤플렉스와 원형을 끌어들여서 성격을 조화하고 통일하며 안정성을 유지하는 원형이다. 자, 아까 자아가 있었지. 자아가 있고 지금 말하는 건 자기야.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자, 아까 자아가 어떻게 생겨졌어? 이제 아기가 그
어떤 이제 감정을 느끼는 주체, 이거는 자아라고 했지. 그 상황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그 상황을 인식하는 주체가 자아가 되면서 생겨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하면서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생후 10일 됐을 때 자아가 생겨난다고 쳐.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 상태니까 아이는 태어났을 때 집단 무의식 상태인데 그 집단 무의식 안에는 자기가 있어. 자기는 정말 본래적 나, 선언적 나인 상태야. 나 자신. 그래서 자기는 의식 초월적 존재이고 의식으로 파악될 수 없고 개인의 내부에서 스스로 작용한다. 그래서 자기는 성격의 주인이고 자, 의식과 무의식을 포괄하고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모든 부분에 통일하고 일체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개인이 세계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자기의 원형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격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자기 실현. 자기 실현이 뭐야? 본래의 나를 실현하는 거야. 세상 속에서. 그래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 자기가 충분히 발달하고 드러나야 한다. 근데 이제 자기는 좀 최종 보스야. 성격의 다른 부분들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에는 자기는 드러나지가 않아.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기 전에는 성격이 개성화를 통해서 충분히 발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보통 중년기에 이르기까지는 표면화되지가 않는다. 우리의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지. 자, 정신 에너지. 자, 융이 사용한 리비도라는 그 개념이 있어. 근데 프로이드는 이를 성적 에너지라고 봤잖아. 융은 생활 에너지라고 봤어. 그래서 어, 좀 심리적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잠재적인 힘,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힘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융은 정신 에너지는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봤어. 첫째, 대립. 자, 반대되는 힘이 대립 혹은 양극성으로 존재하여 갈등을 야기하며 이러한 갈등, 이 마찰이 정신 에너지를 생성한다. 둘째, 등가. 이제 어떤 조건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상실되지 않고 다른 부분을 전환돼 가지고 성격 내 에너지 총량이 보존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골프를 좋아하던 사람이 골프에 흥미를 잃는다면 골프에 쏟던 정신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당구를 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형태로 다른 곳에 배분이 된다. 자, 균형. 균형은 이제 서로 다른 두 가지 욕망을 지니는 정신적 가치가 크게 다르면 에너지는 좀 더 강한 욕망에서 약한 욕망으로 흐른다. 이런 기제들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성격 유형. 자, 유형은 자아 성향과 정신 기능이라는 두 가지를 근거로 성격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 성향은 삶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로 어, 정신 에너지의 방향이야. 외향성과 내향성. 그러니까 외향성은 내 에너지가 바깥을 향하는 거고, 내향성은 에너지가 내 내부로 향하는 거야. 자, 이거고요. 자, 정신 기능은 사고, 감정, 직관, 감각이라는 네 가지 기능을 말한다. 그래서 개인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시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을 이용한다. 이런 요소는 정신의 이제 반대 원리에 따라서 잠깐만 합리적 차원인 사고와 감정, 비합리적 차원인 감각과 직관으로 구분이 된다. 이런 심리적 태도와 기능, 이것들 중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기본 성격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 게 뭐야? MBTI다. 자, 그러잖아. 자, 삶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내향성, 외향성, 그리고 사고, 감정, 직관, 감각, 이렇게 네 가지 기준, 이런 것들이 MBTI죠.
자, 마지막 성격 발달의 관점. 자, 융은 성격의 발달을 개성화의 과정을 통한 자기 실현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성격의 발달은 그 사람의 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개성화는 이제 고유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점차 나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이 개성화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달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자기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를 드러내고 그 자기에 맞게 그 성격이 형성되는 게 개성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무의식적인 내용을 의식화하고 통합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어, 자, 융은 이러한 개성화의 과정이 전생에 죽을 때까지 발달한다. 이렇게 봤는데 이 과정을 인생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어. 자, 인생의 전반기, 자, 신체적 아기를 탄생시키는 시기, 그러면 후반기는 정신적 아기를 탄생시키는 시기다. 자, 전반기부터 보면은 출생, 출생부터 시작이 되어, 자, 유아는 집단 무의식의 상태로 이제 태어나고, 그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아까 말했던 자아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외적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페르소나가 발달을 하고, 인생 전반기에는 어, 그런 그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신 에너지의 흐름이 외부를 지향하게 된다.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외부 현실 속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되게 외부를 향하게 되는 거야. 인생 전반기에는 자아가 자기로부터 분리되어 나간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운데 있는데 자아가 점점 그 바깥쪽을 향하니까 어, 자기로부터 분리되어 나가서 자아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시기다. 자, 중년기가 됐어. 중년기를 전환점으로 인생의 후반기가 시작이 된다. 자, 외부를 향하던 정신 에너지는 점차 다시 내 안쪽으로 돌아와. 자,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탐색이 강화됨에 따라서 인생 전반기에 분리된 자아가 어, 바깥으로 나돌았던 자아가 점차 자기에 통합되면서 개성화를 이루게 된다. 자, 인생 후반기는 인생 전반기의 자아 강화를 바탕으로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고 이해함으로써 자, 자아가 자기에게로 접근해가는 과정, 즉 자아가 성격의 전체이고 주인인 자기로 변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엔 자아와 페르소나 간의 분리가 일어나야 된다. 자, 페르소나는 바깥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썼던 가면이야. 그러니까 이 가면과 자아가 분리가 돼야지. 그래야지 자아가 내 본질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페르소나와 자신은 다르다. 아, 내 진짜 모습은 이렇게 남들 요구에 맞춰줬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깨닫고 내면 세계로 시선을 돌리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무의식의 자아 간의 관계를 형성해 준 건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내 진짜 본질적인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다. 내면 세계와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들이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